네, 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아이시스와 조르단의 대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격추 조종사에 대한 끔찍한 화형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아이리스 테러리스트에 대한 교수형으로 이 조르단은 이 보복을 했습니다. 마치 정말 이 보복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눈에는 눈. 이런 식의 보복전이 과연 미국의 입장에 미칠 영향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얼마나 더 어려워질 것인지 그리고 조르단과 아이시스전 참가국들의 태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아이시스의 전략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또 어려운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시스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아이시스의 야만적인 행위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로에 대한 참수도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이번에 화형, 처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한 세 가닥으로 이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선 포로 교환 시도를 며칠 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이제 이게 완전히 비극으로 끝이 났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아이시스에 대한 대테러전이 처음에도 그렇게들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에서 복잡한 요소가 너무 많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선 그 모호성, 불확실성이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처형에 대한 그 보복 사건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랍권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관심을 끌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 이제 조르단의 파일럿하고 일본 인질하고 아이시스의 그 여자 테러리스트하고 교환 제의가 이제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은 어제 아이시스가 이제 조르단의 그 파일럿에 대한 화형 비디오 테이프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죠. 그리고 조르단은 또 이걸 보고 나서 아주 신속하게 오늘 새벽에 2명의 아이시스 테러 포로들을 교수형에 그냥 전격 처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여자 테러리스트도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시스의 잔혹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더 잔혹하게 오늘 이제 드러났고 또 속임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조르단이 이제 지난주부터 조종사를 교환하자 하는 제의를 했을 때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이 조종사가 지난 1월 3일경에 사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달 전에 벌써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이게 산채로 불에 태워서 이제 처형을 했다 이건데 이게 이제 어제 비디오에 나타났죠. 그야말로 이제 끔찍한 보복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더 복잡한 문제가 뭐냐? 미국의 입장이죠. 미국이 처음부터 아이시스의 공격을 쉽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또 지상군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수니 아랍족들이 이번 아이시스 테러전에 참여를 해야만이 우리가 나서겠다. 이걸 전제를 아주 강력하게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두 개의 아랍국들이 선뜻 나선 것이 바로 조르단하고 UAE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전투에 참가해서 미국이 이제 명분이 어느 정도 섰죠. 그런데 조르단이 이제 잔혹한 그 화형으로 이제 끝이 났으니까 지금 조르단의 여론이 이제 두 개로 갈린다는 거죠. 아이시스 테러전을 더 강력하게 해서 보복을 더 강력하게 하자 하는 그런 이제 여론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왜 미국 싸움에 우리가 끼어들어? 왜 마슬람끼리 죽이고 살리고 해? 이런 이제 여론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UAE가 이미 뒷전으로 지금 물러나 있어요. 지난 12월부터. 그래서 이제 그 공중 공격 작전에 나서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마슬람권하고 계속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이라크 전쟁을 비롯해서 계속 했으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다 큰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마슬람권에서 그들의 프로블럼도 맞단 말이에요. 미국의 프로블럼도 되지만은 그러니까 아이시스 테러전에 그들이 나서야지 우리가 명분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점을 이제 아이시스가 노린 거죠. 이 틈새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콜리션에 참여한 아랍국들은 우리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잡히면 아주 잔혹하게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끔찍한 화형을 했다. 이제 그런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UAE, 이 아랍에미리트가 아랍국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 작전에 참가한 나라라는 거, 뭐, 이렇게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UAE가 곤경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조던 파일럿가 이제 지난 12월에 격추돼서 이제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시스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제 프로파간다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아랍에미리트가 공중 공격을 F-16을 통해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중단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조종사에 대한 안전장치가 너무 미흡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조종사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조단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색 구조대를 강화해달라. 그러니까 Search and Rescue 미션을 할 수 있는 미군이 그 대책을 마련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V-22라는 이제 항공기가 있는데 이게 수직 날개가 달린 항공기지만은 수직으로 상승하고 수직으로 내고 마치 헬리콥터하고 일반 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행기인데 이게 이제 구조작전에 아주 유효한 그런 항공기죠. 이거를 북부 이라크 지역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UAE가 작전하고 있는 지역의 부근에 전진 배치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 조종사가 떨어지면은 즉각 가서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건 난색을 표명하는 거예요. 북부 이라크 지역에 우리가 그런 장비를, 그런 비행기를 갖다 놓을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금방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UAE 쪽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공중공격에 참가하지 않겠어. 잠시 보류하겠어. 그리고 뒤로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전쟁에 참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에서 UAE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UAE가 미국 공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전투에 동참했잖아요. 그다음에 아랍국 중에 제1착으로 미국 주도 공격에 참가하겠다고 나선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뒷전으로 쑥 빠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모양새도 좋지 않고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지금 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 지역에서 지금 미국의 입장이 좀 어려워요. 복잡하고. 왜냐하면 이집트라든가 사우디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동맹국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아요. 긴장 관계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판에 지금 조단하고 UAE까지 빠지면은 이게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단 말이죠. 네.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상황이 있죠. 그런데 so far 지금까지는 조단에서 이제 지금 하루 지났습니다만은 참여를 반대한다는 것보다 보복을 강화하자 하는 여론이 굉장히 더 강하게 지금 오늘 현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킹 압둘라가 지금 이제 귀국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이라는 게 항상 시프팅 하잖아요.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죠. 킹 압둘라가 이제 워싱턴을 마치 방문하고 있던 중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일정을 다 줄이고 이제 귀국길에 황급하게 올라갔죠. 이 미국에게 이 조단이라는 나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죠. 지정학적으로 봐서 이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하고도 국경을 마주대고 있고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다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완충 지역, 버퍼 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회담이 이거 해먹은 문제인데 여기에도 조단이 이제 굉장히 네.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인접해 있죠. 이스라엘. 제가 1996년도인가 이제 이스라엘 시찰을 갔는데 그때 정부에서 우리한테 제공해준 그 안내원이 우리가 탄 버스가 이제 지나가니까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던 리버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제가 그 농담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요단강을 하나 놓고 요단강이 북부 지역에 이스라엘 북쪽에는 굉장히 좁은 강이죠. 네. 근데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조단하고 이스라엘이 맞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우디라든가 시리아, 이라크 대국들하고 다 맞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51년부터 경제 군사 원조를 계속 해왔어요. 요즘에는 10억 달러를 줍니다. 1년에.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돈이 한 15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두 나라 UAE 그리고 조단이 이번 사건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아이시스 대테러전 때문에
어떻게 변하느냐, 또 국내 여론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 따라서 미국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 이 ISIS가 조르단의 파일럿을 화형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또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 비디오를 본 많은 사람들이 뭐 경악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하고 있는 아랍국들에 대해서는 잔혹하게 처리하겠다. 그대들은 배신자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프로파간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인 관심을 더 끌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안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TV에서 들었더니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들 항상 검은색 아래 위에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일반 평민들 옷을 입고 있는데 이번에는 위장복,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마치 미국 해병대 옷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저게 미국 해병대 옷을 훔쳐다가 입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아이시스들이 미군 장비를 많이 훔쳐가지 않았어요? 탱크도 훔쳐가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메시지를 주느냐? 왜 군복으로 얼룩무늬의 옷을 입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우리는 오합지졸도 아니야. 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는 국가적으로 레벨이 있는 군 조직이고 강력한 조직이야. 이거를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군복을 다 입었다는 거예요. 아주 해병대 군복 같은 걸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르단 조종사 처형은 이제 지금까지 참수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은 가장 끔찍한 처형이었다. 이제 산채로 불에 태웠으니까. 그런데 22분짜리 비디오 테이프가 이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장본인이 카시어스 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퍼스트 루테넌이 중이죠. 근데 이 사람이 케이지 철창으로 되어 있는 우리 속에 동물같이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불을 당겨서 이제 화형을 쳐온 거예요. 그런데 이 테이프를 촬영한 카메라가 피살자가 불에 타서 있는 그 고통스러운 얼굴 장면까지 아주 클로즈업을 해서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온라인으로 배포를 다 했죠. 그래서 오늘 기자들 중에서 이 테이프를 보도 때문에 이제 본 사람들이 내가 이걸 왜 봤냐. 너무 끔찍해서 내가 본 것을 후회한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잔혹한 장면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시스 테러리스트하고 조르단의 조종사하고 일본인질 2명하고 미묘한 교환 제의와 최후 통첩을 몇 번씩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났는데 그 조르단에서는 우리가 교환 용기가 있다. 파일럿을 내놔라. 그 대신에 우리 조종사가 아직 생존해 있다는 걸 증명을 해달라 하고 몇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이시스가 거기에 대해서 우물우물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형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단에서는 아주 좀 한심한 충격이죠. 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오늘 그 여자 테러리스트를 비롯해서 2명을 이제 교수형에 처했는데 지금 이제 한 5명을 더 죽일 것이다 하는 얘기도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인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시스가 교환 요구를 했던 그 여자 테러리스트 러시아위라고 그러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2005년도에 암만에서 호텔 3개 테러를 했던 그 테러리스트 팀의 한 일원이에요. 그때 57명이 죽었는데 당시에 그 러시아위가 자폭 베스트 조끼를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폭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복역 중이었는데 이 러시아위라는 여자 테러리스트의 남편도 테러리스트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남매간이 바로 누구냐면 유명한 그 알카이다 리더 지금 아마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알카위하고 남매지간이다. 그런 아주 유명한 여자 테러리스트인데 오늘 이제 아침에 교수형에 의해서 처형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전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모두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사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현재 어떤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굉장히 미묘한 입장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과 아이시스를 격퇴하는 노력을 리더블 하겠습니다. 배가시키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작전 규모 면에서 작전을 확장한다든가 무슨 대규모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 현재 상원에서 애쉬턴 카터 지금 국방부 장관 지명자로 돼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인준 청문회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여기서 이제 상원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어떤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
대 아이시스 테러전에 대한 얘기가 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그 기대들을 이제 언론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조르단은 뭐 피차 필요한 존재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정학적으로 절대로 필요하죠. 그리고 이 조르단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국과 국경들을 맞대고 있으니까 미국의 후견이 또 필요하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이라크하고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난민들이 계속해서 조르단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자국 안전이라든가 그 안보 위협도 물론이지만은 유전이 있잖아요. 유전에 대한 그 유전 비즈니스에 대한 것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인데 이 아이시스 쪽에서는 지금 이제 얘기가 서방인지를 아직도 2명을 더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미국 그 여성인데 26살짜리 휴머니테리언 미션 때문에 여기 들어갔다가 체포된 인질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영국의 언론인인데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아직도 알 수 없죠.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 여성 인질 구출하기 위해서 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아이시스가 이 조르단의 조종사를 화형시킨 비디오 테이프가 공개가 되면서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 대테러전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인데요. 오늘 관련된 사항들 종합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